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도 믿기 어려운 이야기로 시작해 보려고 합니다. 가나전 직후 홍명보 감독이 인터뷰 도중 내뱉었다는 한 문장이 축구계를 뒤흔들고 있습니다. 내 전술은 손흥민을 막는 것이다. 이 한 줄이 알려지자 현장에 있던 선수들 사이에서 긴장감이 흘렀고 심지어 김민재가 책상을 치고 나갔다는 말까지 돌았습니다. 물론 이런 내용들은 어디까지나 현장에서 흘러나온 말일 뿐 확정된 사실은 아닙니다. 하지만 오늘 우리가 다룰 내용은 그 문장이 던진 충격이 아니라 그 발언이 왜 지금 한국 축구에 이렇게 큰 파장을 불러일으켰는지, 그리고 그 배경에는 무엇이 있었는지를 파헤치는 데 있습니다. 그 중심에는 당연히 한국과 가나의 경기, 그리고 대표팀이 보여준 현실이 있었습니다. 이제부터 그 경기를 통해 드러난 문제점들을 하나씩 풀어보겠습니다. 가나전이 끝난 직후 많은 팬들은 결국 이강인의 환상적인 크로스 한 방이 우리를 살렸다라고 말했습니다. 사실입니다. 경기력은 답답했고 패턴은 단조로웠으며 결정적인 장면 대부분은 개인 기량에 의존했습니다. 그런데 이 와중에 더 충격적인 부분은 손흥민이 사실상 봉쇄된 채 뛰었다는 점입니다. 그가 정상적인 공격 전개에 참여한 장면은 극히 드물었고 오히려 페널티 박스 바깥까지 내려와 빌드업에 뛰어드는 모습이 더 많았습니다. 이런 경기 상황에서 홍명보 감독의 전술 방향성은 자연스럽게 논란이 되었습니다. 만약 정말로 손흥민을 막는 것이 전술이라는 말이 사실이었다면 그것은 상대팀이 아니라 우리 팀 안에서 손흥민을 막고 있었다는 뜻이 됩니다. 물론 이것이 확인된 발언은 아닙니다. 하지만 경기 내용을 보면 손흥민이 팀 전술 속에서 제대로 활용되지 못했다는 사실은 부정할 수 없습니다. 전반 내내 손흥민이 공을 잡으면 곧바로 파울로 끊어졌고 이 상황에서 한국은 공간을 활용해 세밀하게 풀어나갈 여지를 만들지 못했습니다. 크로스를 올리라는 지시만 반복되는 듯한 움직임, 롱볼 중심의 원초적 축구, 그리고 측면에서 단조롭게 이어지는 패턴. 이것이 팬들이 느낀 답답함의 근원입니다. 결국 손흥민은 장점이 사라진 채 오히려 약점을 강요받는 역할을 맡아야 했습니다. 김민재가 분노했다는 이야기가 왜 불거졌는지 그 배경을 설명하는데 이보다 좋은 장면은 없을 것입니다. 선수들의 표정과 경기 흐름 전체가 말해주고 있었습니다. 손흥민은 감옥에 갇혀 있었고 한국 축구는 그 감옥의 열쇠를 잃어버린 듯했습니다. 이 경기는 결과적으로 한국이 1대0으로 이겼지만 그 승리가 전혀 달콤하지 않았던 이유는 명확합니다. 가나는 세메뉴와 살리수, 즉 핵심 공격수와 주전 센터백을 모두 잃은 상태로 나왔습니다. 심지어 2022년 월드컵 당시 한국을 괴롭혔던 쿠두스, 아이유, 토마스 파티, 살리수 4명이 모두 없던 경기였습니다. 팬들은 당연히 이번엔 반드시 압도해야 한다고 기대했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완전히 달랐습니다. 한국은 초반부터 파이브백을 들고 나왔고 이 전술은 상대의 위협을 고려한 전략이라기보다 오히려 소극적 전술의 상징처럼 보였습니다. 상대가 2군으로 나왔는데도 한국은 잠그고 들어갔습니다. 공격 전개는 계속 막혔고 롱볼만 계속해서 반복되었고 미드필드의 창의적 움직임은 전혀 보이지 않았습니다. 이강인이 공을 받기 위해 하프라인 아래까지 내려오는 장면은 수없이 포착됐고 중원은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전반전 한국의 슈팅이 단 한 번밖에 없었다는 사실은 이번 경기의 모든 문제를 설명합니다. 점유율은 62%였지만 실질적인 위협은 거의 만들어내지 못했습니다. 반대로 가나는 세부 전술이 살아있었고 원투 패스와 방향 전환, 드리블 돌파로 꾸준히 한국의 좌측을 공략했습니다. 이 경기는 한국이 왜 강팀처럼 보이지만 강팀이 아닌지를 적나라하게 보여준 경기였고 그 안에서 손흥민은 개인의 능력만으로 해결할 수 없는 역할을 강요받아야 했습니다. 이번 가나전에서 가장 뼈아프게 드러난 장면은 단순한 경기력 난조가 아니라 전술 구조 자체가 무너져 있었다는 점이다. 특히 미드필드 붕괴는 한국 대표팀 전체 경기 흐름을 통째로 흔들어 놓았고
그 결과 손흥민을 비롯한 공격 자원이 완전히 고립되는 참담한 상황이 반복되었다. 이 문제는 단순히 컨디션 난조나 개인 기량 부족으로 설명될 일이 아니라 조직 구조의 실패라는 본질적인 문제였다. 첫 번째 문제는 중원이 아예 존재하지 않는 것처럼 보였다는 점이다. 가나가 이 군을 들고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한국의 미드필드는 압박을 받자마자 쉽게 무너졌다. 패스 루트가 형성되지 않았고 공을 받아도 전진 패스가 거의 나오지 못했다. 다리 역할을 해야 할 중앙 미드필더들이 모두 뒤로만 공을 돌리거나 옆으로만 연결하면서 가나는 한국의 위도를 너무 쉽게 읽고 압박 경로를 단순화시켰다. 미드필드가 끊기니 공격진은 자연스럽게 공을 받을 위치까지 내려와야 했고 그 결과 전방에서의 숫자 우위가 사라졌다. 이 장면은 손흥민이 전반전 내내 수시로 하프라인 근처까지 내려가 공을 받아야 했던 이유를 명확히 보여준다. 두 번째 문제는 롱볼에 과도하게 의존한 전술적 선택이다. 한국은 후방 특히 센터백과 윙백에서 전방으로 길게 뿌려넣는 롱패스를 반복하는 모습을 보였지만 이 플레이는 구조적으로 손흥민의 장점과 전혀 맞지 않았다. 손흥민은 공간에서 속도와 타이밍을 살리는 선수인데 이 경기는 오히려 손흥민에게 헤딩 경합을 요구하거나 등지고 서서 세컨드볼을 따내라는 지시를 내렸다는 점에서 심각한 문제를 드러냈다. 세계 최고의 역수평 윙어에게 고공볼 경합을 지시하는 상황 자체가 이미 전술적 파탄의 증거였다. 또한 중원이 살아있었다면 롱볼이더라도 의도된 롱패스, 즉 타깃을 활용한 전술적 조합으로 녹아들 수 있다. 그러나 이날 나왔던 롱볼은 패턴이 아니라 대안 없음의 결과였다. 점유율은 높았지만 슈팅은 거의 나오지 못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공을 오래 끌고 가도 상대 수비 조직을 흔들 방법이 없었고 미드필드는 압박을 풀어낼 기술이나 전진 구조가 마련되지 않은 채 오직 롱패스를 선택할 수밖에 없었다. 세 번째 문제는 이선과 측면의 기능이 완전히 마비됐다는 것이다. 이강인이 내려와 롱패스를 뿌리거나 직접 전진을 시도하는 장면이 반복적으로 나왔다는 것은 이미 중원 운영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다는 명백한 신호였다. 이강인이 내려가면 자연스럽게 손흥민도 내려오고 오영규는 고립되고 결국 공격 구조가 3에서 4명 모두 후방에 몰리면서 전방에는 아무도 남지 않는 일이 반복됐다. 이처럼 구조적 붕괴가 일어나면 아무리 손흥민이 세계적인 선수라도 해결할 수 없는 순간들이 발생하게 마련이다. 마지막으로 이런 미드필드 붕괴는 수비에도 악영향을 끼쳤다. 미드필드가 끊기니까 가나는 단순한 2대1 패스만으로도 쉽게 한국의 측면과 중앙을 흔들었다. 한국이 공을 오래 잡았지만 실질적인 위험은 가나 쪽에서 훨씬 더 자주 만들어졌다는 것은 통계로도 명확히 드러나며 미드필드가 볼을 처리하지 못하고 계속 뒤에서부터 롱볼만 차는 팀은 경기 주도권을 절대 가질 수 없다. 결국 이날 손흥민이 고립된 이유는 단순히 개인의 문제도 아니고 상대의 압박 때문만도 아니다. 문제의 핵심은 조직의 실패, 특히 미드필드의 붕괴가 모든 것을 무너뜨렸다는 점이다. 손흥민이 내려오고 헤딩 경합을 강요받고 전진 패스가 끊기고 세컨드볼 싸움을 반복하게 된 이유는 모두 미드필드가 제 역할을 못했기 때문이다. 이는 앞으로 월드컵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반드시 해결해야 할 가장 치명적인 약점이며 단순히 승리했다는 결과만으로 덮어질 일이 아니다. 후반전에도 경기력은 크게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롱볼 축구는 유지되었고 손흥민에게는 계속해서 헤더 경합이 지시되는 듯한 움직임이 반복됐습니다. 손흥민의 약점을 강요하는 전술은 팬들에게 실망 그 자체였습니다. 그러나 축구는 결국 하나의 장면이 경기를 뒤집습니다. 후반 18분 이강인의 어터첩을 얼리 크로스. 가나 수비가 8명이 박스 안에 있었음에도 그 누구도 막지 못한 완벽한 궤적. 그리고 이태석의 헤더. 그대로 골망을 흔들며 1대0. 이번 승리는 한국의 전술이 아니라 선수들의 개인 기량이 만든 승리였습니다. 이는 분명한 사실입니다.
한국은 최근 3연승을 기록하며 피파 랭킹 포인트를 쌓았고 결과만 보면 상승세입니다. 하지만 내용은 반대입니다. 따지자면 이번 경기는 승리보다 더 큰 문제점을 남겼습니다. 가나는 경기 후 한국과 일본의 레벨 차이가 명확하다며 한국의 전술적 미숙함을 지적했습니다. 일본은 브라질을 상대로 승리했지만 한국은 가나 2군을 상대로 고전했습니다. 상대 감독의 말이 지나치게 솔직하긴 했지만 어느 정도 사실에 기반한 평가라는 점도 부정할 수 없습니다. 한국이 월드컵 본선에서 이런 경기력을 유지한다면 포트 2배 정도 큰 의미가 없어질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본 가나전은 결과만 놓고 보면 이겼지만 내용과 과정은 매우 불안했습니다. 손흥민은 전술적으로 제대로 활용되지 못했고 오히려 약점을 강요받았으며 이강인은 개인 능력으로 전술의 부재를 덮어야 했습니다. 개인적으로 이번 경기에서 가장 크게 느낀 점은 손흥민의 포지션이 아니라 역할 구조가 문제라는 것입니다. 그를 윙에 두든 중앙에 두든 빌드업과 창의적 전술이 없다면 그는 계속해서 고립될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지금 한국 대표팀에 필요한 것은 포지션 변경이 아니라 팀 전체의 역할 분담 재편입니다. 손흥민, 이강인, 김민재라는 세계적 재능을 세부 전술 없이 쓰는 것은 페라리를 농로에서 몰고 가는 것과 같습니다. 축구는 개인이 아니라 구조가 만듭니다. 그리고 지금 한국 축구는 그 구조를 다시 짜야 하는 시점에 서 있습니다. 오늘 영상도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저희에게 큰 힘이 됩니다. 앞으로도 더욱 깊이 있는 분석과 솔직한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다시 만나요. 감사합니다.